1차 방정식이 두 근이 모두 양의 정수에다가 밑줄을 쳐볼래? 어디에다가? 양의 정수에다가.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2x m 플러스 4x네. 그리고 플러스 3 마이너스 2m 이렇게 나와 있어. 그니 근과 개수의 관계에 따르면 요거는 너가 될 거고 요거는 너가 될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그런데 우리 연립방정 생각해볼래? 식이 몇 개 나와 있어? 2개 나와 있고 문자도 2개를 풀라는 게야. 그러니까 모르는 거를 2개를 찾기 위해서는 식도 2개가 나와야 정상이야. 네. 모르는 거 하나가 나왔을 때 1차 방정식 풀었다고 치면은 식도 1개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풀었대. 네. 2개가 있으니까 2개를 푼대. 3개가 있으면 3개도 풀 수 있다는 뜻이야. 네. 그런데 지금 모르는 문자가 너희들 봤을 때 몇 개 나와 있니? 3개. 그런데 식은 2개. 2개 나와 있네. 벌써 졸리는 거야? 아니 눈에 야 머리카락이 묶어줘 빨리. 껴가지고. 빨리 묶어줘. 얼른. 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뭔가 문자 하나를 없애는 생각을 해야 돼. 어떻게 없앨 건데? 라고 했을 때 일단 2알파 더하기 2베타는 2m 플러스 8입니다로 바꿔왔을 때 그치? 네. 너하고 너를 이렇게 조금 보기 좋게 써놓고 나서 이 두 개씩을 내가 덧셈을 할 거야. 네. 덧셈을 하면 n이라는 문자는 소거되겠네. 네. 그랬을 때 2알파 더하기 2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는 11라고 만들어놨어. 네. 자 이제는 우리가 모르는 문자가 몇 개가 되었어? 2개야. 2개가 되었어. 그런데 식은 아직 1개야. 네. 이런 방정식들을 보고 부정 방정식이라고 불러. 또 뒤에 나올 거야. 뭐라고 부른다고? 부정 방정식. 푸는 방법은 좀 쉬워. 어떻게 푸냐? 강제로 인수분해하겠다고 생각해. 강제로. 어떻게 하겠다고? 강제로 인수분해하겠다고. 알파라고 빵 써. 오케이. 여기는 2. 여기는 베타. 되니? 네. 그러면 강제 인수분해를 하겠다는 건 여기도 이런 게 만들어지겠대. 네. 그러면 너하고 너를 썼으니까 이 아저씨를 여기다 갖다가 뭔가를 쓰기 위해서는 2가 오면 되겠네. 2베타니까. 네. 그럼 플러스 4는 갑자기 만들어진 거니까 없앤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네. 그리고 11을 썼어. 되니? 네. 자, 다시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로 강제 인수분해가 15개래. 네. 되니? 아까 밑줄 친 거는 어느 단어에다 밑줄 쳤어요, 여러분? 양의 양의 정수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쳐놨죠. 네. 누가요? 누가 양의 정수래요? 알파벳. 알파랑 베타가 양의 정수래요. 네. 그러니 양의 정수에다가 더하기 2를 했으니까 무슨 수야? 얘도? 양수. 양수겠지. 그리고 정수네. 기껏해봐야 정수 곱하기 정수는 뭐 1 곱하기 15, 3 곱하기 5, 5 곱하기 3, 15 곱하기 1. 너 말고 나온 게 있냐 없냐? 없어요. 없어. 됐니? 네. 해봐야 몇 개야? 많이 해봐야? 4개야 4개. 네. 그러니 풀 수 있는 거야. 네. 이해됐어? 선생님 네. 풀어놓은 과정들이 이해됐어? 네. 그러고 나서 야 알파 더하기가 2가 1이라면 알파는 마이너스 1이네. 안 돼요. 양의 정수라니까 빠져야지. 네. 그럼 얘도 빠져야겠네. 베타가 마이너스 1 나올 거니까. 네. 아하. 자 여기에서 알파는 첫 번째 얼마? 1. 베타는 3. 여기에서 알파는 3. 베타는 1이래. 내 말이 이해됐나? 네.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가 돼요? 뭘 하든 4. 4가 되시고요. 그 이름이 m 플러스 4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너는 빵이래요. 네. 됐나요? 네. 자 문제에서 거라고 누굴 구하래요? 너를 구하래요. n을 구하. 알겠어요? 네. 푸는 방법 알았어? 네. 무슨 방정식이라고? 부정 방정식. 뭐 한다고? 강제로 뭐 했어 내가 지금? 인수분해. 안 어렵게 나와. 걱정하지 마. 네. 오케이. 자, 종물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자. 다음도 부정방정식인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밑줄 쳐야 될 거는 어디냐? 두 근이 모두 무슨 수? 정. 그래서 너희들한테 풀려는 부정방정식은 딱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양의 정수, 즉 자연수일 때 푸는 거랑 두 번째는 이제 정수일 때 조금 더 넓혀서 정수일 때. 그래서 그 아저씨들이 웬만하면 9구단 안에서 해결이 되게끔.
이런 거 풀라고. 그래. 구구단 안에서 해결되게끔 풀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 구구단 안에 풀 수 있는 거야. 인정?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면은 2차 방정식이 있대요. 두 근이 모두 정수래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을 써서 구해보면 m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 제곱 맞아요? 마이너스 2m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짝수 공식 쓴 건 알죠? 알아요? 짝수 공식 알아요? 네. 그러면 m 뿔마 루트 마이너스 m 제곱 플러스 2 여기까지 했어요. 네. 이게 무슨 수가 나온대요? 정수요. 이 아저씨가요 정수가 나오려면 당신들은 루트는 보고 정수라고 하니 안 하니? 루트를 보고 정수라고 해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아저씨도요 최소한 이런 거 나와야 돼요. 네. 정수인데 허수 나오거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겠네. 네. 어떤 수를 제곱해서 2보다 작을 거야? 0이거나 1이거나 2이거나 너희들 말고는 세상에 나올 게 세상 나는 안 보이는 것 같아. 더 있을까? 없지. 됐니? 따라서 선생님 나는 0이라고 하면은 0 넣어보니까 x는 0 뿔마 루트 2가 이거 보고 정수라고 안 할 거라고. 네. 루트 2가 정수예요? 아니요. 두 번째 그러면 선생님 나는 1이라고 여기 0 제곱이 0밖에 없는 거 알죠? 네. 할 때 x는 여기는 뭔지 이제 몰라요. 마이너스 1도 플러스 1도 다 되니까 정수니까. 하지만 여기는 뚱뚱뚱 했더니 루트 1이에요. 이거 정수 가능성 있어 없어? 네. 있어요. 있어. 일단 살려둠. 네. 3번 이번엔 이 아저씨가 누가 나올 수 있어? 당연히 x는 이번에도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네. 0 되네. 잠깐만 얘도 정수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에이 제곱이 2가 나왔다면은 m은 뿔마 루트 2가 나오니까 앞에가 또 뿔마 뭐가 나오실 거 아니야? 루트가. 아, 그럼 이거 정수라고 그러니? 아니요. 사라져도 되겠다. 이해됐어 이제? 네. 그러니 너만 케이스를 갖고 와서 할 거래. m 제곱이 1이 될 거니까 너는 1이거나 요런 것 중에 하나가 될 거래. 네. 이해됐어? 네. 자 여기서 구하라고 한 녀석이 정수 m 하고 네. 정수 두근을 다 모두 다 구하래? 네. 첫 번째 너는 1일 때 1이라고 하면은 x는 1 뿔마 1인가요? 그쵸? 네. 따라서 x의 값은 2가 나오시거나 이때는 빵이 나오시거나. 두 번째는 다 구하라고 하니까 너가 마이너스 1이라면 x는 마일 뿔마 1인가요? 그쵸? 네. 따라서 이때 그 x는 0이 나온다거나 마이. 마이너스 2가 나온다거나 정수가 다 나오네. 네.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어요. 어려우니까 잘 들어봐. 뭐 할 거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를 판단한다라는 이야기가 양음부호라고 아주 심플하게 3개가 나와 있어. 지금 그건 무슨 이야기 하는 거죠? 실판 좀 보세요. 첫 번째 이야기는 두, 근, 이 양수일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2차 함수가 여기가 두 개의 근이라는 뜻이지. 그게 무슨 수가 되겠대? 양수가 되겠대. 양수가 된다는 것은 0보다 크대 작대? 그대요. 그러면 y축이라는 게 이쯤 어딘가에 위치해 있겠네. 네. 이렇게 생겨먹은 이야기가 되겠네. 네. 됐어? 네. 당신을 알파, 당신을 베타라고 잡아놨어. 첫 번째 이야기 판별식은 당연히 0보다 크다는 이야기까지는 알 것 같아. 네. 근데 전에도 말했지만 두 근이라고 써져 있냐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써져 있냐는 전혀 다른 이야기야. 두 근이라고 써져 있다면 사실은 이런 이야기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헷갈리라고 준 거야. 왜? 한국이니까 코리안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러니 1번 문제를 보는 순간 우리는 기본적으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먼저야. 크거나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네. 이해됐어? 두 번째 이야기. 이렇게 나와 있다면 여러분이 근각에서의 관계를 봤을 때 두근이 양수라는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돼야 돼? 양수요. 양수가 무조건 되신다는 이야기야. 네. 내 말 이해됐니? 됐니? 네. 세 번째. 두근의 곱은 양수요. 당연하겠죠. 됐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이 가운데다 긋고 있는 이 초록색 선의 이름을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그렇죠. 추계방정식 여기서 어떻게 구한대요? 여기에서만 두 근을 더해서 평균을 구하겠대요. 중간값이죠. 중간. 네. 됐어요? 추계방정식에 따라서 뭔가 또 달라져요. 졸려 죽겠어? 아니요. 안 졸려? 괜찮아? 네. 자, 그럼 추계방정식을 어떻게 주느냐? 문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첫 번째 숫자를 주는 이렇게 어떤 좌표를 줘.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K라고 할게. 네. 그러면 이제 이놈의 함수는 fx라는 함수인데 이차 함수 A에서 어쩌고저쩌고 나온 거 그지? 근데 K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대. 네. 그 K가 여기 있다면 여러분이 봤을 때 이 함수에다가 K를 대입했을 때는 양수야 음수야? X축보다 위에 있다는 건 양수지. 네. 아 이런 거 갖다가 쓰래. 또한 이 K라는 녀석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이 추계방정식보다 크다라는 이야기도 쓰래. 네. 알겠어? 네. 만약에 저 케이스에서 따라따따 따라따따 따라따따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K가 이번에 여기에 나와 있다라고 하시면 마찬가지로 FK가 양수이긴 하나 K는 누구보다는 작아야 되겠네. 추계방정. 명확하게 알겠네. 네. 이해됐니? 됐니? 네. 그럼 이런 케이스도 있어. 예를 들어서 K가 여기에 나와 있을 때도 있어. 이때는 뭐 쓰래? 음수인 거 쓰라는 뜻이야. 내 말 이해됐나? 네. 됐어? 네. 자, 요런 이야기가 있으시고요. 정리를 해주냐면 학생들이 외우는데 뭐 한판축 이렇게 외우거든. 네. 첫 번째 판별식을 쓴다는 이야기. 판별식에다가 플러스 근각에서의 관계도 물어봐. 네. 두 번째 요 녀석이 뭔가를 집어서 나온 함수값이야. 네. 그래서 그 함수값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봐. 양수냐 혹은 음수냐. 네. 그지? 또 이 아저씨는 뭘 쓰고 있는 거니? 추계방정식. 그래서 애들이 판축함 한판축 이렇게 외워. 네. 부호 판단을 할 때. 알겠어? 지금 9-9번이나 9-10번 같은 케이스들이 그런 거야. 이해했어? 일단 문제 풀면서 보일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네. 일단 양수가 되냐 오냐 이런 이론적으로 판단이 들어야 돼 진짜. 네. 두 번째 볼게요. 그러면 양수 열기만 있겠냐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뭐 두근이 문제에도 보이겠지만 음수라는 것도 있겠대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건 아시겠고 이거와 더불어서 요런 이야기도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 네. 이해됐니? 네. 그러면 첫 번째 판별식은 똑같이 뭐라고 해야 되냐? 둘 다 되시겠대. 네. 해가 음수인데 판별식은 양수야. 네. 알겠어? 두 번째. 아이고 맞춰서 써줄게.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음수요. 그렇지. 그런데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양수요. 양수. 그렇지. 됐니? 네. 여기다 이번에 나는 여기다가 K를 하나 잡아놨다고 치자. 그리고 당신은 FX라고 치자. 됐니? 그러면 이때는 FK는 양수 이야기. 됐니? 네. 이해 안 되는구나. 네. 1번에서 그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왜 K보다 커요? 두 번째. 여기요? 네, 거기서. 여기요? 네. 빨간색이요? 네, K가 더 작아요. 빨간색이요? 네. 추계방정식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네. 아. 오른쪽 왼쪽 이게 오른쪽이 큰 거 아니에요? 왜요? 아니에요.
얘도 추계방정식을 가운데 어딘가 있겠네요. 뭐예요? x는 2분의 베타죠. 네. 됐어요. 그러면 이때는 이것만 보고 k가 너보다 큽니다 라고 쓰겠네. 네.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크다고 하지 않아요? 네. 여기에 수직선에 3 쓰면 여기다 5 쓰는 거 맞죠? 여기다 5 써요? 아니요. 왜 5가 더 큰 거 알잖아요. 네.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맞아요. 어려운가? 아니요. 어. 됐니? 네. 그 마찬가지로 또 하나 그려봐서 샤라랄랄라랄랄라 딴딴딴딴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번에는 K가 이쪽에 있어도 마찬가지 당연히 양수겠지. 그런데 K가 만약에 여기 어딘가에 있다 싶으면 뭐가 되는 거야? 양수요. 분간할 수 있겠나? 네. 판단 되겠어? 네. 이해된 거 같아? 네. 자, 두 분이 서로 다른 보다는 세 번째 서로 다른 부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나 네. 또는 좀 작게 그릴게. 이렇게 나와 있거나 또는 이렇게 나와 있거나라고 해. 네. 그런데 서로 다른 부호라고 했으면 적어도 중근 이야기는 안 나와야 돼. 네. 그러니 첫 번째 판별식이 이번에는 이것만 되는 거야. 중근 이야기는 절대 안 나오겠지. 네. 됐어? 네. 두 번째 추계방정식이 이때는 여기 있을 수 있고 이때는 여기 있을 수 있어. 근데 이 말만 보고 이런 구조인지 이런 구조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 없어요. 추계방정식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안 쓰는 거야. 네. 됐어? 네. 세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쓸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양수, 요거는 양수가 되겠지 이때는. 네. 이때는 음수가 되겠지. 네. 명확하게 알 수 있나 없나? 없어요. 없어요.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못 쓰는 거야. 네. 만약에 절대값이 어디가 크다라고 나오면 당연히 뭐가 크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네. 이해되니? 네. 명확하게 나왔을 때만 쓰는 건데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 건 딱 하나가 있어. 두근의 법은 always 음수예요. 됐어?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랑 이거를 쓰는데 이것만 써도 답이 나와. 왜? 이거 너무 뻔하거든. 이거는 당연하거든. 네. 이거 물어보는 게 더 많아. 알겠니? 네. 일단 정리하고 넘어갈게. 간다. 네. 집중해서 들어야 돼. 진짜 어려워. 첫 번째, 두 분이 모두 양수라고 나왔어. 양수라고 나왔다는 것은 1번에 대한 이야기는 이 아저씨들을 판별식을 쓰겠는데 여기를 쓰라는 이야기인 거는 알겠네 이제. 등호 들어가는 것도 이해됐지? 됐어? 네. 만약에 서로 다른이라고 나와 있으면 아니겠지만. 네. 오케이? 그러면 너를 썼더니 짝수공식 갖다 씁니다. 네. 짝수공식 아시죠? 네. 네. 이렇게 되겠대요. 네.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 플러스 m 마이너스 3 m 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겠대요. 네. 그러니 여기까지 네. 됐나요? 두 번째 이야기 이번엔 뭐 해야 돼요? 두 근의 합이 0보다 커야겠죠. 아니. 왜? 됐나요? 네. 세 번째 이야기는 두 근의 곱입니다. 양수가 되겠죠. 네. 됐나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저 추계방정식 알 수 있나요? 추계방정식 알 수 있나요 현재? 추계방정식을 쓰고 싶어 알 수는 있거든? 네. 왜?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추계방정식은 뭔지는 외웠을 테니까. 네. 맞아? 네. 그럼 추계방정식 쓴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2 m 마이너스 1이라서 아 x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구나 까지 쓰는데 문제는 이 이차함수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돼서 알파 베타는 여기까지 나올 것 같은데 네. 근데 어떤 특정한 숫자들이 있어 없어? 없는 관계로 추계방정식이 누구보다 크다 작다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없어. 즉 아까 말했던 k는 없는 거네 현재. 네. 그럼 여기는 모르니까 안 쓰는 거야. 네. 나와 있는데 안 쓰면 안 돼. 네. 예를 들어서 문제 하나만 넘겨보셔서 보시면 에이씨 안 나왔네. 에이씨
문제 너무 부실해. 그지? 너무 쉬워. 그지? 예를 들어서 103쪽의 문제를 보시면 누구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뭐 1보다 크다 작다 이런 이야기 나와 있어. 그지? 1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K라는 이야기가 된 거야. 됐어? 뒤에 넘어가서 또 설명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일단 앞으로 넘어가서 空보자. 첫 번째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네. 자, 이따가 나중에 말하고 계속 말할 건데 이거 지금 부등식을 풀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생각은 뭐냐? 수직선을 그리겠다는 거야. 네. 그리라는 거야. 어떻게 그리냐? 애하고 애는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반드시 말을 만족을 시키라는 뜻이야.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1이 있어요. 1보다는 크겠대요. 여기는요 3이 있어요. 3보다는 작으시래요. 네. 기본적 조건은 너가 무조건 만족을 하시라는 뜻이에요. 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맞아요? 근데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맞겠지? 네. 어?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1보다 커야 되는 거야? 네. 얘들아 아니요. 부호가 틀렸는데 가만히 있니? 아 미치겠다. 내가 뭐 이상하다. 이게 이렇게 나올 리가 없는데. 아휴, 맞지? 중근이가 이거잖아. 네.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까? 난 모르겠다 진짜. 마이. 됐어요? 됐어요? 아이고 아무도 말 안 하고 있으니 진짜 두근해야 말인지 알죠? 네. 아. 아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을까? 됐니? 네. 자 너하고 너는 하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야. 여기가 1이야 여기가 3이야 네. 여기는 놀러 가시는 거야. 여기도 놀러 가시는 거야.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으라는 뜻이야. 네. 두 번째 이 아저씨는 가운데 써져 있는 거는 뭐야? 너 또는 너 아니야? 한국말 알잖아. 영어도 알잖아. 네. 됐지?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이야기해도 되겠대. 둘 중에 하나만 만족시켜도 되겠대. 네. 그러니 마이너스 1이 여쯤에 있을 거고 등호가 들어갔고 여기에 가운데는 2가 아저씨가 있을 거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데 당연히 만족해야 될 구간에 있는 아저씨가 답이 되겠지. 따라서 여기서 답은 누구라고 쓸 거야? 너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내 말이 되니? 네. 내 말이 됐어? 네.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그럼 두 번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두 분이 이번에는 음수라고.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도 이 아저씨는 이렇게 썼지. 네. 그 결과는 여기도 똑같이 너하고 너는 나오는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 하지만 두 분이 양수라는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번에 음수라며. 그러면 너는 이제 부등호가 저렇게 뒤바뀌겠네. 됐니?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두 분이 모두 다 음수라고 했으면 얘는 이렇게 되겠다며. 그럼 너는 이제는 똑같이 가셔도 되겠네. 부등식을 푸는 것은 무엇을 그려라 그래? 그려. 그렸더니 자 너하고 너는 또 방향이 하나밖에 없는 거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지. 그러니 여기에다가 1 쓰시고 집중하고 만들어. 여기에다가 3이라고 썼어. 1은 이쪽으로 3은 이쪽으로. 아 여기에 오시는 이야기가 무조건 돼야겠구나. 됐니? 그러고 나서 여기에가 마이너스 1 박아놓고 여기에가 2 박아놓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 우리 눈에 보이겠어. 답은 뭐라고 써야 돼? 2에서 너는 3까지 등호 조심하시고. 내 말이 이해됐니? 네. 여기까지 안 된 사람? 없어?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 서로 다른 부호. 내가 가장 중요하게 볼 건 누구라 그랬지 거기서? 곱하기. 두 분의 곱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쓸 수 있는 건 누구래? 쓸 수 있는 건 필기는 봐봐. 쓸 수 있는 건 그렇지. 판별식 쓰래. 뭐라고 쓰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큰 거야? 큰 거. 뭔가요? 큰 거라고 했어.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등호만 빠졌네. 그러니 너는 뭐라고 풀게? 등호 빠져야 되지. 그리고 됐니?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서로 다르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는 0보다 작다라고 했으면 부등호 뒤집어져서 너는 이렇게 될 거래. 됐니? 그러면 슈르렁 풀어보자. 자, 마이너스 1과 2는 둘 중에 하나만 돼도 되는 것. 하지만 당신은 무조건 되라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에는 3이 이렇게 오시고 이것만 답이 될 거니 실제로 이런 걸 풀 때 답은 언제나 누구만 이것만 해도 되시겠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 안 해도 되겠다고. 네. 결국 이게 이거잖아. 이해됐어? 네. 크게 하고. 네. 10번 볼게. 네. 첫 번째 이야기는 뭐라고 써져 있어요? 부분의 부분. 두 부분의 부호가 다르대. 그러니 이 말에서 알파 베타가 음수라는 거 써야 되겠네? 네. 양의 실근이 음의 실근보다 크대 라는 말은 여기가 0이 있으면 여기가 뭐 이런 양의 실근이 있으면 음의 실근은 이쯤 있겠다는 거야. 네. 그럼 이 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누구랑 누구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양수가 되겠다는 뜻이겠지. 네. 이게 생각이 들어야 돼. 네. 무조건. 두 번째 이야기도 봐봐. 서로 다른 부호라는 뜻은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야? 이게 중학교 1학년이잖아. 서로 다른 부호를 곱하면 음수입니다 라는 뜻이잖아. 네. 그지? 그 다음에 절대값이 같다는 것은 여기가 알파가 있으면 이만큼 똑같이 떨어진 거리 이렇게 있을 거래. 네. 지금 이 말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0입니다 라는 뜻이야. 이게 지금 문제를 읽고 저게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 네. 진짜로. 알겠어? 첫 번째 여기 보세요. 자,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져서 두 근의 곱은 음수가 될 거래요. 따라서 A는 3보다 크다는 이야기. 두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져서 두 근의 합 마이너스 있어요. 아까 말해줘야지. 그러면 알파가 아니라 A구나. 미안해. A의 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는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마이너스 3에서 A는 4까지가 되시겠네. 네. 뭐가 나왔으니까 부등호가 나왔으니까 뭐 쓰겠어? 아니 이것들이 대답 안 하니? 뭐 쓰겠어? 수직선. 아니 수익선을 말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 이거 중학교 1학년 중학교 6학년도 알잖아. 응? 그리고 여기가 3이 있겠지. 너보다 크겠지. 숑숑숑숑숑. 그럼 뭐라고 써야 돼 답은? 3에서 이해됐어요? 네. 두 번째 이야기. 자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 두 근의 곱이 음수이고 네.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는 앞에서 썼던 이야기 그대로 갖다 써도 되겠네요. 네.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는요 뭐예요? 두 근의 뭐가요? 합이 뭐가 된대요? 알파의 제곱 알파 아닌데 왜 자꾸 알파로 쓰지? 효은이 많이 놀려서 그런가? 놀리지 말까? 알겠어. 생각해볼게. A는 뭐가 되고? A는 뭐가 되고? 누구보다 커야 된대? 답은 이게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절대값이 같다라고 했거든. 저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차함수가 존재하시는데 요렇게 됐는데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베타인데 지금 너가 같은 거야. 즉 이 말은 y축에 대한 대칭 구조라는 거야. 네. 됐어? 수대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것도 보자. 얘를 알파라 잡고 얘를 베타라 잡으면 얘가 y축 대칭이라고 했으면 지금부터 너의 길이는 똑같은 거지. 네. 맞아? 맞아요. 그 다음에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아저씨를 여기를 내가 알파라고 썼으면 이거 네. 베타 대신에 이제부터 요렇게 써도 되는 거지. 네. 이해됐니? 네. 그럼 이차 함수의 성질에 따지면 쇼로롱 해가지고 쇼로롱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밑에 게 x축이라고 했으면 네. 여기는 y는 뭐 a 이런 거 놔둬볼게. 여기가 a겠죠. 이런 거겠죠. 됐어요? 자, 알파 하나 떴고 베타 하나 떴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이렇게 별이라고 놔뒀어요. 네. 그러면 이제는 2차 함수의 성질을 따지면 당신과 당신의 길이도 같겠다면서. 네. 그러면 여기의 좌표를 보고 뭐라 그래야 돼? 마이너스 별이라고 해야겠지. 네. 이해됐어?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거 fx야. 네. 선생님이 그냥 퀴즈를 내볼게. fx는 a 라는 녀석의 두 근은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별이랑 그렇지. 마이너스. 별과 마이너스 별이라는 뜻이지. 네. 이해됐어? 네. 우리 실수해서 내가 루트 설명하면서 이거 3이라고 놓고 뿔마 루트 3 이렇게 다 해줬던 기억이 나 얘들아. 네. 그거 나? 네. 진짜 나? 됐어?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축대칭이 있어. 그냥 만약에 누군가가 두 분의 합을 물어본다면 선생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렇게 씁니다. 네. 이해됐니? 네. 당연하지. 안 그래? 맞아요. 일차함수가 들어간 이야기는 다음 단원에 나오니까 다음 단원 때 많이 하고 네. 일차함수 없이 이야기만 해보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fx라고 했어요. 또 이런 이야기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얘가 알파 잡아놓고 베타 잡아놨다고 할게요. 네. 여기에서 알파 베타에 숫자 넣어줄게. 여기다 1 하고 3 넣었어. 아 여기 이렇게 넣으면 안 되지. 여기가 1 들어가야 되지. 지금부터 이 fx는 최고참 계수 그냥 1이라고 가정하고 요런 식으로 만들어서 써도 괜찮을 것 같아. 그지? 네.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아저씨 이름을 보고 무엇이라고 한다고? 축의 방정식이야. x1제곱 마이너스 4개의 x 플러스 3이라는 건데 네. 여기에서만 우리가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걸 찾아내보자면 네. 뭐가 돼야 되는데? x는 2가 돼야 되는데 근데 그런 녀석은 여태까지 쳐다봤던 것처럼 2분의 두 근의 합이라는 게 이야기가 딱 떨어지겠네. 네. 두 번째, fx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fx 마이너스 2를 그려볼게요. 네.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관계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이야기 되는 거 맞아? 네. 혹시 이거 잘 안 와닿는 사람 괜찮으니까 와닿았어? 네. 그 말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었으면 이 아저씨는 또롱똥똥똥 더 가서 이 초록색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것이냐라고 보면 여기가 3, 한 이쯤에 5 해가지고 이제는 당신은 이렇게 포물선이 똥똥똥 그려지겠대요. 네. 이 뜻이네요. 즉 이 녀석은 x자리에 x-2가 들어갔듯이 여기도 fx-2라는 것은 x자리에 x-2를 집어넣으면 x-3 3. x- 5. 해가 여기 있겠구나. 네. 내 말 이해되니? 네. 평행이동 보이니 이런 거? 네. 이런 거 잘 봐야 돼. 네. 반대편을 이동하더라도 똑같은 이야기로. 네. 이해됐어? 여기까지 써놓고 수업은 마무리할게. 네.